현재 대한민국에 개설된 4년제 대학은 총 190개교로 이중 고등학교 졸업자 195만 명, 재수생 80만 명을 제외한 3만 5천 명이 매년 편입생으로 학교를 입학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학 편입은 3학년으로 대학교를 입학하는 제도로 수능으로 입학하기 어려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입시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서울 치트키로 불리는 편입도 줄어드는 선발 정원에 비해 편입생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 그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분명 일반적인 입시와 비교했을 때 경쟁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특징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서울 치트키로 불리는 대학 편입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편에서는 대학원 학벌 세탁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편입은 일반 4년제 대학과 일부 전문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보유 학점이 있다면 편입 지원 자격에 충족됩니다. 단, 학교마다 시험 전형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인서울 대학교는 인문사회 계열은 영어시험, 자연과학 계열은 수학시험을 보고 있으며 시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학교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영어 2에서 3등급 베이스로 1년 정도 준비한다면 상위권 대학 대다수를 비벼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필수적으로 반영합니다. 스카이 제외, 편입으로 갈 수 있는 1티어 대학으로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대표적이며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필답고사뿐만 아니라 대학교 성적과 면접 점수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의 전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편입영어 전형, 두 번째는 토익, 토플, 탭스 같은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는 공인영어 전형입니다. 공인영어 전형은 지방고 전국립대,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하여 인서울 10개교 정도만 시행하고 있고 영어 성적 10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성적과 전공 면접 시험을 함께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서울 입학 자체가 목표라면 보다 많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편입영어 전형을 준비하는 게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은 편입수학 시험을 필수적으로 반영합니다. 대다수의 인서울 대학이 편입수학 100%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일부 상위권 대학은 영어 시험 점수와 대학교 성적, 면접 점수를 함께 반영합니다. 편입영어 전형에 도전하는 학생보다 편입수학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더 적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고 커트라인은 편입영어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허수가 적고 실력자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다수 지원자가 대학교를 2학년까지 다닌 대학생입니다. 따라서 경쟁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휴학 혹은 자퇴를 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로 보유한 학점을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학위는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대학교 편입, 대학원 진학, 자격증 응시 자격 등 학력 조건이 필요한 곳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학습과정, 시간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의 특성상 편입 공부의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하는 편입생에게 안성맞춤인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 편입학원에 다니거나 편입인강을 통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수능 시험과 같이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 학원의 수가 많지 않고 유명한 학원과 일타 강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준비하는 편입생은 인강으로 준비하거나 시험이 시행되는 11월에서 12월 전에 서울로 올라와 한두 달 자취를 하고 다시 내려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편입 영어와 수학은 편입 하나만을 위해 출제되는 시험이므로 수능 시험과 출제 경향이 다르고 난이도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개념에 익숙해지는데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며 학교별 기출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보는 시간도 필요하므로 합격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 수능 시험과 차이점이 있다면 11월부터 12월까지 대학별 시험을 약 40일에 걸쳐 시행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의 수준과 당일 컨디션에 따라 시험 점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닌 여러 번의 기회와 의외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편입을 준비하는 편입생이 많아지면서 편입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 학사 편입 전형으로 편입 수학을 준비하면 인서울 치트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다수 지원하는 일반 편입에 비해서 경쟁률이 적은 게 사실이었고, 그 중에서도 편입 수학을 준비하는 경우 편입 영어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제 학위로 지원하는 학사 편입 전형의 메리트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단기간에 취득하여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의 차이가 크지 않아졌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편입 시험은 매년 시행하지만 선발 인원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편입은 학과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과의 인원을 충원하는 개념이고, 학사 편입은 3학년 입학 정원의 2% 이내에서 고정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전형 모두 모집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일반 학사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사 편입이 선택지가 넓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편입에 합격해 학교를 들어가더라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취업 시 편입생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더라 정보는 믿지 않는 게 맞습니다. 취업 준비 단계에 놓인 대학교 3학년이 편입생을 차별하고 이 때문에 편입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 이력서에 적힌 최종 학력이 아닌 이전 학교들을 보고 편입생이라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 편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 입시제도와 성격이 다른 또 하나의 입시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력 학벌 개선은 물론 새로운 꿈을 찾아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재입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편입 공부를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서울 대학을 조금만 벗어나면 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만 갖출 수 있다면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원 자격을 갖추는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한 학점은행제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학원 학벌 세탁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문의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전문 상담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